요즘 전 세계 정부들이 그야말로 AI, 즉 인공지능 도입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공공 서비스를 완전히 혁신하겠다는 건데요. 자, 과연 정부가 AI를 만나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그 엄청난 가능성과 또 냉정한 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답답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만약에 AI가 이 모든 걸 해결하고 지긋지긋한 관료주의를 끝내줄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바로 알고리즘 국가의 탄생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 말 그대로 데이터가 국가를 운영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경쟁에 걸린 판돈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030년까지 AI가 만들어낼 경제적 가치가 무려 13조 달러에 이를 거라고 해요. 맥킨지에서 나온 예측인데 이것만 봐도 왜 각국 정부가 AI에 이렇게 사활을 거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정부가 AI로 그리고 있는 미래는 그야말로 유토피아에 가깝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던 서류 작업은 AI가 알아서 하고 정책 결정은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고요. 우리 시민들은 24시간 언제든지 나만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죠. 정말 꿈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으로 가득한 약속과 실제 우리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 사이에는 아직도 커다란 간극이 존재합니다. 물론 희망을 보여주는 아주 인상적인 성공 사례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를 한번 볼까요? 마이거브라는 AI 비서가 있는데요. 이게 무려 25개 언어로 시민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언어 장벽을 허물고 행정 서비스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영국에서는요, RPA라는 기술로 말 그대로 기적 같은 일을 해냈습니다. 몇 달은 좋게 걸렸을 3만 건의 밀린 연금 청구를 단 2주 만에 처리해버렸죠. 행정의 속도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심지어 AI는 이제 유능한 감시관 역할까지 해냅니다. 브라질에서는 AI가 500개가 넘는 유령 회사를 내세워서 부당하게 계약을 따는 공무원의 비리를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이건 정말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죠. 프랑스는 좀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는데요.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증강시키는 겁니다. 알베르라는 AI가 답변 초안을 빠르게 작성해주면 공무원은 그걸 검토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죠. 정말 완벽한 협업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성공 사례들 뒤에는 아주 중요한 경고가 따릅니다. 일부 학자들은 공공부문의 AI 발전 속도가 이미 과학계를 앞질렀다고 말해요.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핵심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AI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거창한 약속, 즉 서사와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아직도 시범 단계에 머물러 있는 현실. 이 거대한 서사 현실의 격차가 바로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격차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놀랍게도 많은 전문가들은 문제가 기술 자체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그 기술을 받아들여야 하는 조직 내부에 있다는 거죠. 경영학의 흡수 역량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조직의 학습 근육 같은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얼마나 빨리 배우고 우리 것으로 소화해서 실제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능력입니다. 이 흡수 역량은 하나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AI 기술의 잠재력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지식을 우리 조직의 것으로 완전히 체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하면서 비로소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걸 정부 조직의 현실에 대입해보면 딱 들어맞습니다. 조직 내에 기술 전문가가 없으니까 좋은 AI 아이디어를 인식조차 못하고요. 부서 이기주의 때문에 데이터 공유가 안 되니 새로운 지식을 체화할 수도 없죠. 또 실패를 두려워하는 문화 속에서는 그 어떤 새로운 적용도 시도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AI 도입의 가장 큰 장벽은 기술이 아니라 조직의 학습 능력, 즉 흡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좋아요. 조직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거대한 산, 바로 신뢰와 윤리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AI는 과거의 데이터를 먹고 배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먹이는 데이터에 이미 우리 사회의 오래된 편견이 스며들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AI는 그 편견을 그대로 학습하고 심지어 더 크게 증폭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공정성을 위해 도입한 기술이 오히려 새로운 차별을 만들어내는 비극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복잡한 AI는 종종 블랙박스처럼 작동한다고들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건 자신의 결정에 대해 설명할 책임이 있는 정부의 기본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AI의 실수로 어떤 시민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AI를 만든 개발자일까요? 아니면 그걸 도입한 정부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AI 자체의 잘못일까요? 누구 하나 선뜻 책임지기 어려운 책임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거죠. 이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아주 큰 위협입니다. 이런 윤리적 지렛밭을 피하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AI라는 원칙들이 등장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아주 중요한 최종 판단은 반드시 인간이 해야 하고 AI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 과정부터 시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노력들이 부서별로 흩어져서는 안 되고 정부 전체의 통일된 전략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요. 우리는 알고리즘 국가로 나아가는 이 길목에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몇 가지 근본적인 긴강관계 속에서 미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AI에 대한 거대한 기대와 초라한 현실 사이의 간극, 인간을 돕는 도구가 될 것인가,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이 될 것인가 하는 갈림길, 그리고 AI가 가장 절실한 곳이 정작 AI를 받아들일 준비가 가장 안 되어 있다는 이 쓰라린 역설까지 우리의 선택이 앞으로 미래 정부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AI가 점점 더 똑똑해질수록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우리 인간의 고유한 역할과 판단의 가치는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